안녕하세요. 양천중학교 2학년 6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잔잔하게 클래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오늘 요 특별한 노래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 노래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알던 노래인데, 이게 사실은 이 노래를 어떻게 보면은 음악적으로 재구성한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시아의 사랑의 인사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거를 재구성한 노래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재구성 특집, 우리 문학작품의 재구성 2학기 12차 시 10월 5일 월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내 여자라서 내가 지켜야 한다고 버릇처럼 말했죠.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 했는데. 네, 오늘은요 1-2단원 모진소리에서 우리가 이어서 학습활동에 나오는 것, 우리는 이제 5차 시 수업 시 재구성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요, 우리 문학작품 재구성 방법을 다시 간단히 더 본 다음에, 시 재구성할 계획을, 여러분들이 했던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점검을 봅니다. 점검을 한번 보고 나서,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모둠별로 정한 작품을 보고, 선생님과 함께 감상을 한번 해 본 다음에, 이제, 재구성한 작품을, 이제, 중간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구성한 것들 계획을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제가 독촉을 해서 어느 정도 중간 점검을 해볼 겸 조금 미리 어느 정도 만들어 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고, 오늘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10월 5일 아래 들으면서 저랑도 지금 소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톡이나 아니면 다른 대화나 이런 것으로 뭐 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직접 이 수정을 제가 지도를 하고 보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번 차시까지 완성해서 완벽한 우리 2학년 6반만의 온라인 문학 모음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이렇게 1조, 2조, 3조에서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1조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게 나옵니다. 요거는 간단히 한번 볼게요. 네, 저희 잘했다고 했는데 영상시가 있는데 요게 끊겼어요. 좀 끊겼는데 안 보이나 이게? 이거.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가장 큰 실수는 엄마께 상처되는 말을 한 것. 가장 어리석은 일은 엄마. 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했네요. 자,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칭찬을 한 거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여러분이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요 시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영상시로 이렇게 했네요. 그쵸? 영상시로 이렇게 했는데 어딨나? 요거 이렇게 했는데, 자, 보면 요 1조 같은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랑 아까 대화를 했을 때 통화로 많이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쵸? 사실 적어도 요거를 많이 해봤는데 답답합니다. 살짝. 그쵸? 약간 답답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통화를 하든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모둠 활동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더라도 직접 봐서 하면 좋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특급 칭찬합니다. 그래서 2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됐습니다. 엄청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봤더니 한 번에 어떤 날은 카톡에 200개가 정도 새로운 게 떴어요. 막 있고 3조도 이렇게 막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기를 대화를 이렇게 그림으로 막 그렸네요. 그쵸? 했네요.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했고요. 음성으로 통화한 친구들도 혹시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다 특급 칭찬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어요. 어떤 점 뭐 많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소원하지 말고요. 엄청 잘했고 이저 같은 경우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네요. 여러분 소통 이렇게 하는 거 비록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좀 답답한 감은 있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것도 좀 새로운 경험이고요. 그쵸? 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잘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 목표는요, 문학 작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깊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문학 작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문학 작품을 재구성할 때는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냥 그걸 문구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래서 어떤 갈래를 쓸 것인가 해서 시 하나 또 했고 또 지금도 여러분이 단톡방으로 각 모든 별 단톡방으로 많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래를 일단 시 하나 정했고 그 다음에는 다른 갈래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주제 내용을 담을 것인가. 자, 요거를 주제나 내용을 바꿔보도록 했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인가. 자, 시 같은 경우는 형식을 똑같이 써도 되고 다르게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표현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한번 비유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의성, 의태어, 활용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매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시를 영상시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인데 그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배경 또 흐름 이런 것들 바꿔보는 겁니다. 자, 그럼 문학 작품을 재구성할 때는 처음에 어떤 갈래 쓸 것인가인데요. 우리가 시 모진 소리를 모방한 시가 따뜻한 말입니다. 그래서 시를 시로 바꾸는 거 우리 하나씩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시로 재구성하는 경우에는 화자의 상황, 태도, 주제 등이 드러나도록 재구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설정된 다음에 하는 거고요. 소설로 재구성하는 경우는 소설의 시점을 먼저 정하고 서술자 어떻게 할 것인지, 서술자의 특징, 그리고 인물, 사건,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본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인물, 사건, 배경이 있지만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또 이제 지시문으로 표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편집 용어 같은 경우 연출 용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상시로 재구성하는 경우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에 어울리는 음향 그리고 영상 같은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어느 조 같은 경우 영상시를 했는데 톤이 좋았습니다. 네, 읽는 낭송하는 것이 좋았는데 뭔가 어울리는 음악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시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요거를 이 나이덕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재구성한 겁니다. 이게 영상시죠. 그런 저녁이 있다. 나이덕. 저물 무렵 무심히 얼언거리는 개천의 물문이며 하늘 한 구석 뒤엉킨 하루살이 때의 마지막 혼돈이며 어떤 날은 감히 그런 걸 바라보려 한다. 자, 뭐 요런 식으로 요거는 엄청 이제 되게 엄청 고퀄리티인데 이런 거 아이들은 지난번에 저 교과서에 있는 그런 자료를 제가 나눠줬죠. 네, 그것처럼 이제 그림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글을 가지고 한 거, 그림 가지고 한 거 되게 잘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 거 되게 잘했습니다.
자, 요거는 같은 시인데요. 요거를 고등학생, 지금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고1 그, 오빠들이 이렇게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어떻게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죠? 네.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뭘로 주제를 정할 건지인데, 우리 따뜻한 말 같은 경우는 모진 소리의 주제를 반대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진 소리는, 타인과 나를 슬프게 하는 소리인데, 따뜻한 말은 반대로 따뜻하게 하는 소리라고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를, 요 구조도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근데, 구조를 유사하게 한 친구들도 있고, 좀 다르게 한 친구들도 있었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번 봤는데 요렇게 구성을 유지하되 식구를 주제를 변화된 주제에 맞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거울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진 소리를 소설로 바꾼 건데 인물 사건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흐름도 약간 변화를 줘서 역수능적 구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흘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여러분이 알듯이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고요. 네. 등장인물 설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직접 이렇게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모둠대로 했는데 한번 어떻게 한번 했는지 잠깐 살펴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우리 2학년 6반 패들렛 한번 들어왔습니다. 우리 국어 패들렛 한번 들어왔는데요. 4차시, 5차시, 6차시 있습니다. 4차시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한 건데 여러분이 되게 잘해줬어요. 제가 이제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진달래꽃 시를 이렇게 재구성했는데 계획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재구성도 계획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1조 먼저 볼게요.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라고 하는 프랭크 크레인의 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가장 큰 실수는 포기해버리는 것.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것. 가장 심각한 파산은 의욕을 상실한 텅 빈 영혼. 가장 나쁜 감정은 질투.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 뭔가 울림이 있는 시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시 보면은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가장 아까 뭐라 했습니까? 좋은 선물은 용서인데 여기서는 보면은 그 시인은 이 화자는 이 시를 통해서 화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삶의 태도, 타인을 향한 이런 용서와 배려라는 그런 삶의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어떤 감정이라든가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가장 사랑하는 엄마, 그래서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추상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했던 것을,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것을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엄마라고 하는 엄마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추상적인 관념적인 시를 이렇게 구체적인 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엄청 창의적입니다. 딸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바꿨죠. 그래서 주제는 나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꾸미기는 이현주 친구가 했는데 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했고 시를 꾸몄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 학생은 시를 낭송하여 영상으로 제작을 했네요. 아까 이제 카톡 볼 때 이 영상이네요. 그쵸? 자, 2조는 이제 모진 소리를 정했네요. 자, 모진 소리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말자 이런 건데요. 근데 이거를 시를 시로 바꿨는데 이 학생들은 여기 그냥 바꿔버렸어요. 제가 요거 아까 보았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요 과정을 제가 이제 한번 봤어야 되는데 요 과정을 다른 데다가 쓰고 여기다가는 이제 요걸 올렸네요. 자, 모진 소리를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됐습니다. 요 포장마차 안에 소주 한 잔 마시면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쵸? 요거는 주제는 비슷하게 했네요. 그쵸? 모진 소리로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 약간은 문구를 좀 바꿨네요. 그쵸? 표현을 바꿨습니다. 표현을 뭔가 좀 여기는 뭐랄까? 쿡쿡압하고 쩡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뭔가, 뭐 감각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는, 뭔가,
감각적이라기보다는 후회, 죄책감 이래가지고 뭔가 관념적으로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주 한 잔 마셔 이러면서 해서 바뀌었습니다. 나릿해진다, 풀려온다. 요거는 제가 또 보면은 오히려 이거보다는 풋풋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다음에 여기도 이거도 다 했어요. 그쵸? 아까 봤는데요. 재밌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 길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했는지 한번 보면 요약된 게 나올 텐데,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그런 식이야. 모진 소리를 한 걸 직접 했습니다. 이런 거 짜는 거 어때요? 재밌죠? 그쵸? 이렇게 해봤습니다. 2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는 계획은 여기다가 올리는, 원래 계획을 올리는 거지만 여기다가 완성된 걸 일단, 그러니까 완성이, 그러니까 다는 안 됐어요. 그쵸? 저한테도 아까 완성이 다는 안 됐다고 했는데 조금만 해보라고 했는데 엄청 많이 했네요. 그쵸? 미안해 돌아와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3조 같은 경우는 제 엄마 걱정, 기영대 엄마 걱정입니다. 저거는 어린 시절에 슬펐던 그런 것을 회상하는, 떠올리면서 슬퍼하는 그 어른이 된 나인데, 그러면서 유년의 윤목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이제 보시면 1학기 때 배웠던 거죠. 요거를 소설로 바꾸는 거로 했네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나의 엄마, 유년 시절의 엄마를 그리워하고 빈방에 혼자 남겨있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내용. 이것도 되게 생생하게 하면은 뭔가 되게 슬픔이 막 올릴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게 왔습니다.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거는 계획은 안 올렸는데 제가 내일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재구성한 시를 소설로 바꾸기 오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재구성하기, 아침에 단막극 서덕준, 아침에 단막극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뭐랄까 그 단막극이라고 하는 그 연극으로 이제 빗대가지고 너의 삶이 이렇게 찬란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축복을 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거를 재구성할 때 이 친구들도 재구성을 했네요. 자 보면은 고요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했네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썼네요. 글쓴 아침을 밤으로 바꿔 재구성했다. 그리고 주제는 너의 하루의 끝을 보내는 그 밤이 소란치 않고 늘 단지. 아침을 밤으로 바꿨네요. 근데 아침은 뭔가 뭐 희망적이고 약간 그런 이미지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살짝 저 궁금해서 한번 볼게요. 와 이게 밤이라고 해서 뭔가 반대 의미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뭔가 고요하면서 똑같은 축복 비슷한 의미이긴 하는데도 뭔가 고요하고 침착한 그런 이미지 소설 꾸미기인데 이거는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꾸며보는 거 한번 좀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이면은 한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여기로 그치? 저는 영상을 이제 미리 찍어서 그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목소리를 또 들을 겁니다. 제가 카톡을 하고 이제 통화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걸 통해서 같이 한번 꾸며보는데 한번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는 그래요. 이 시 좋습니다. 정우성 시인의 이제 고래를 위하여일 겁니다. 아마 그쵸? 고래를 위하여인데 여기 써있네요. 고래를 위하여 이 시를 보는 건데요. 이 시를 슬쩍 한번 볼까요? 다른 친구들은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시를 정했는지도 보면 좋고 그쵸? 이런 시가 있었네? 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죠. 이 시를. 그리고 이 시를 어떻게 재구성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문학적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이해하는데 좀 더 새로운 방향이 있는 거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고요. 자 보시면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소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의 고래를 보고 그 바다 속에 청소년의 그런 마음속에 그 바다에 고래 한 마리를 키우자. 그러니까 뭔가 어떤 열정, 이성 이런 것들을 키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을 가져라 이런 것 같아요. 그쵸? 아직 사랑을 모르지 별을 바라본다. 밤하늘 별들을 본다. 이러면서 청년들에게 뭔가 이제 고래처럼 뭔가 이상을 가져라. 그리고 별을 봐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화자를 고래로 바꿨어요. 이거 진짜 참신합니다. 고래가 있는 곳에 푸른 바다가 있고 푸른 바다가 있는 곳에 고래가 있듯이 서로는 서로를 위해 필요한 존재. 이거 내용이 확 바뀌었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약간은 그 고래가 확 이렇게 용솟음 치는 그 바다를 이렇게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약간은 내용을 그 고래를 중심으로 했네요. 그러면서 서로 필요하대요. 고래와 바다가 필요하대요.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만화로 재구성했네요. 이거 정말 궁금하네요. 아까 제가 만화 한 건 봤는데 자세히 안 봤어요. 일부러. 보시면 한 소년, 그들의 친구들이 있는데
같은 학교 다니던 여자애가 한 남자애를 좋아해서 연락을 주고받아 호감사 둘이 만나 밤하늘을 보며 서로를 떠올리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재구성한 건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6조입니다. 자, 6조는 내가 너를 하는 나태주 시인인데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이제 그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만큼 너를 그리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했네요. 자, 주인공 시점인데요. 나와 있고, 내용은 한 번도 말하면 못해본 같은 반 여자아이를 짝사랑하는 남자아이가 전학을 가게 됐고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다. 찍은 사진을 보면 그리워하는, 그죠, 그리워하는 내용.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워하는 내용이죠. 야, 좋습니다. 다음에 이거를 영상으로 제작을 한대요. 영상식. 여기는 여기도 한번 궁금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1조 같은 경우는 삶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이제 종료하는 시였고요. 2조는 모진소리인데 요거는 다 알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모진소리를 돌아보면서 타인이 받았을 아픔에 공감하는 그런 반성하는 태도고요. 자, 엄마 걱정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슬퍼하는 어린이 된 나고요. 자, 아침에 감막거든요. 너무 짧게 썼네요. 너의 아침 삶을 축복하는 약간 그런 거죠. 고래를 위하여는요, 청소년에게 순수한 꿈과 이상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자, 6조는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너로서도 사랑할 수 있다. 뭐 너에 대한 순수하고 참된 사랑, 그리움, 뭐 이런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너 없이 좋아했다는 거는 이만큼 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만큼 너를 그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너를 안 봐도 계속 그 마음이 생각이 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리우면 그러겠어? 물론 이거는 사실은 요거는 여러분이 상상하면 되는 거죠. 느낀 대로. 자, 그 다음에 재구성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오늘은 추석 전날쯤 되겠는데요. 전전날이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중간점검 한번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5차씩 우리 재구성할 작품 만들기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해온 거를 중간 점검식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예시는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1, 2, 3, 4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원작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김소래 진달래꽃을 이렇게 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장동민의 진달래꽃에서 PC방인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저번에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소설은 제가 이제 요거는 좀 급한 마음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설로 재구성한 것을 예시로 한번 들어본다고 해서 만들어봤는데 사실은 조금 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 처음 부분이 너무 좀 많이 길어요.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소설로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1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원작시는 프랭크 크레인의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라는 시인데, 자, 이렇게 시를 이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자,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인데 요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큰 실수는 엄마께 상처되는 말을 한 것. 가장 어리석은 일은 엄마의 소중함을 모르고 대하는 것. 막대하는 것. 가장 행복한 것은 이런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그래서 그림과 어울리게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시를 잘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프랭크 크레인 시 같은 경우는 약간은 관념적인 걸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시를 만들었네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제가 볼게요.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가장 큰 실수는 엄마께 상처되는 말을 한 것.
가장 어리석은 일은 엄마의 소중함을 모르고 막 대하는 것. 네. 자, 여기 좀 보면은 이제 영상이 좀 잘렸는데 요 같은 경우는 다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 같은 경우도 제가 요거를 했는데 음악도 좀 어울리는 음악을 좀 이렇게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은 지금 제가 깐 거예요. 원래 음악이 없죠? 음악도 좀 깔고 조금 톤하고 감정도 되게 잘 살았는데 조금 약간 조금만 좀 늦었으면 늦게 좀 천천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도 좀 슬고 물론 저보다는 훨씬 잘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시도 기대할게요. 하고요. 그 다음 2조 보겠습니다. 보시면 원작시는 황윤석의 모진솔인데요. 자, 요거를 구성했네요. 모진솔이 이렇게 돼 있다가 자, 2연을 한번 볼게요. 1년 같은 경우는 내가 의도한 의미가 아니더라도 모진소리를 말하면 후회를 하게 된다. 죄책감에 휩싸게 된다. 누군가의 온몸을 가슴속부터 쩡 금가게 쓸 모진소리. 요 같은 경우는 요거와 조금 비슷한데 조금만 좀 바꾸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연 봅시다. 2연도 보면은 나와 헤어져 허름한 포장마차 안에서 소주 한잔 마시며 요게 약간은 중학생의 감성이 아닙니다. 여중의 감성이 아니고요. 약간 아저씨의 감성인데 농담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요런 감정 어디서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뭔가 후회된 자기가 모진 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되는 요런 거를 좀 솔직하고 조금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덜컹거리는 지하철에서라고 하는 요런 거보다는 좀 뭐랄까 좀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쵸? 또 삶의 약간 그런 지침 이런 것들이 다 묻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소주 한잔 마시며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보며 너의 모진 소리를 무수히 되새겼을 너를 생각하면 모진 소리 가슴이 아릿해진다. 다리움이 풀려온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만 0.2%만 좀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감성이 뭔가 괜찮습니다. 진솔한 감정이 있습니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대본으로 재구성했네요. 자, 야밤 지하철역인데요. 여자가 넌 항상 그런 식이야? 남자가 내가 뭘 어쨌는데 매번 네 마음대로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지문 디테일 봐봐라. 지문 디테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도요 엄청 되게 실감 납니다. 그쵸? 현실 약간은 적입니다. 현실에서 싸우는 그런 연인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그러면 너는 왜 매번 그렇게 불만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만하자 우리 그만하자 하다가 나쁜 놈아 이런 식으로 그죠? 지하철 아니 여기 지하철 위에 나오지만 그것도 나옵니다. 시처럼. 그래서 남자가 한숨을 내쉽니다. 디테일 봐요. 그 다음에 남자가 사랑했다. 요거 약간 중딩 감성입니다. 사랑했다. 제가 볼 때는 아재인 저로서는 중딩 감성인데 약간 웹툰 같고 비슷한 웹툰 같고 괜찮습니다. 수근거립니다. 무슨 일이야? 찾나 불쌍해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웹툰 같아요. 다시 한번 되새긴다. 서글프게 울렸다. 와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저보다 훨씬 잘했네요. 진짜 저 이거보다는 창피해서 이거 안 볼랍니다. 그 다음에 대교를 건너가면서 앞에 상황을 떠올렸다. 정말 미안해 돌아와줘 미안 진짜. 이 상황을 약간은 사랑하는 연인으로 해서 좀 감정을 극대화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약간은 뜻하기도 하고 실감 나기도 하고 잘했습니다. 돌아와줘 이런 거죠. 잘했고요. 3조는 아직은 사실은 안 돼도 대가 된다고 해서 좀 미완성된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거는 더 좋은 작품으로 오겠다고 기대를 하고요. 제가 지금 당장 이제 카톡에서 3조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 보시면요 4조 와 이게 아침은 단막극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 시 자체도 되게 좋습니다. 너의 아침은 항상 눈부셨으면 좋겠다. 자 동쪽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과 연주가 되면 좋겠다. 너의 아침이 찬란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면 그런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면서 너의 그런 앞날을 밝혀주는 약간 그런 이미지인데 여기서 보면요 일단 아침을 밤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하영 학생이 있네요. 너의 밤은 항상 고요했으면 좋겠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과 서서히 부르면 좋겠다. 요요랑도 좀 어울려요. 위에 거랑 좀 비슷하지만 잘 바꿨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바꿔도
이렇게 단어, 소재 몇 개만 바꿔도 이렇게 의미가 확 달라지는데 되게 잘했습니다. 너의 오는 길에 은빛 카펫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은빛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안 바꿨어요. 안 바꿔야 좋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에 풀벌레의 웃음소리는 너를 재우는 잠깐만 연주를 좋겠다. 너를 재우는 약간 포근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해가 잠시 무대 뒤로 사라지고 단단한 잠막이 시작되듯 그리우는 달빛이 너의 하늘의 끝을 비추기 시작한다. 요거 잘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것도 한번 얘기해봤던 게 시작되는 건데 약간은 지금은 시작된다기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일부가 끝났다든가 그런 거 같은데 요거는 한번 의도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근데 이 시와 똑같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이 되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시의 느낌을 잘 살리면서 의미가 약간 좀 달라졌어요. 그쵸? 고유한 의미, 그래서 고유하고 뭔가 포근하고 약간 토닥거려주는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약간은 좀 밝게 비추는 의미였다면 여긴 포근하게 토닥토닥거려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좋고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만 다듬어 봅시다. 물론 저보단 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야, 이거부터 봅니다. 야, 띠링 알람 소리 창밖으로 헐레벌떡 지각이다. 안 오셨다. 왜 늦었니? 자버려서요. 지각이다. 등짝심해지를 당할 것이다. 왜 지각이냐? 와, 이거는 진짜 영화인데요. 예.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자, 아내들 맞겠지. 첫날이니만큼 1번부터 시작 안녕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에 그럼 활기찬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번갈아 돌아요. 뭔 개소리야 이건 뭐야 이거 뭔 개소리야 이거 뭐야 엄마가 개소리야 이거 약간 여러분스럽네요. 다음에 좋은 의미입니다. 자, 엄마가 반찬 가져가래. 여러분이 진짜 중딩애들이 이렇게 좀 하죠. 네, 약속 리얼리티를 해줬습니다. 저만 약속인 줄 알아요. 뛰어간다 시간 이렇게 하면서 와 엄청 열심히 한다 진짜. 이거 진짜 소설가예요? 이 친구 진짜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오프라인 수업 때 등교 수업 때 한번 제가 인터뷰 한번 해보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약간 역할극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서 진달이다. 날이 이거 이름도 약간 진달이 하니까 개나리 같기도 하고 진달 같기도 하고 부터 설정했나봐요. 여기도 했나봐. 우리 반 와서 그래서 그럼 봐요. 이주했다. 와, 소설가 진짜 대단하다. 그쵸?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준비하는 엄마의 명을 받고 이게 엄마가 약간 그런 걱정해주는 그런 거 그렇지? 조심했다고 하면서 괜찮으세요? 흔적은 이제는 만편히 벗었을 것 같다. 다리와 씹힌 걸 모았다. 뭐야 이거? 갑자기? 이거 갑자기 슬퍼졌어. 제가 이거 제대로 한번 보고 감상문 제가 써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이거 약간 기승전결도 있고 소설 이거 네가 쓴 거 맞니? 누구냐 너? 잘했어요. 근데 약간 이미지는 약간 이런 밝은 이미지면서도 뭔가 지금 어린 이미지면서도 뭔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조를 봅시다. 자, 푸른 바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고래를 위하여 같은데 보시면 청소년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에게 뭔가 희망을 가지라, 이상을 가지라, 꿈을 가져라 라고 하는 시인데 요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제가 모르는 걸 이거 해봤나요? 이거를 이런 거에서 그림 파일로 바꿔서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됐네요. 자, 보시면 푸른 바다와 나는 요거를 그걸로 바꿨다고 그랬죠. 그쵸? 화자를 이제 지켜보는 이제 관조하는 나가 아니라 이제 여기 그 풍경 안에 고래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고래가 말한 겁니다. 바다에게. 푸른 바다와 나는 실과 바늘 같은 존재이지. 내가 있는 곳에 푸른 바다가 없으면 그곳은 빛날 수 없지. 고래 곁에 푸른 바다 존재하기에 고래가 더 빛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함께함이 얼마나 작은 소중한지 모르지.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혼자 별을 본다. 하지만 원래 바다로 돌아오듯이 나도 가끔 내 마음속에 이러한 고래가 존재한다. 뭐야 이거? 근데 이게 잠깐만, 나는 이게 고래 했는데 고래가 나를 안 하고 고래라고 3인칭으로 했는데도 의미가 뭐야?
의미가 돼. 고래라고 하는 이제 일반 명사로 했으니까 와 괜찮은데요 이거 진짜. 우리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아. 의미가 많이 달라졌는데도 뭔가 그런 뭔가 웅장하면서도 힘차고 희망찬 근데 약간 철학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잘했고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조금만 더 다듬어 봅시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구성가 말합니다. 요거까지 올렸어. 보시면은 이건데요. 제가 위로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만화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운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시면 누구 내가 있음 와 있어. 나는 바리스타 이자 됐다가 네가 맛집 하라고 완전 좋아.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서로를 약간 그런 거네요. 서로 희망을 주는 약간 그런 건가 봐요. 의미가 약간 되게 철학적이면서도 잘했네요. 이거는 제가 글씨만 좀 안 보여서 아쉽지만은 이것만 따로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또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됐네요. 네, 그 다음에 자 6조입니다. 자 나태주의 내가 너를 인데요. 자 보면은 이거 너 없이 널 기억할 수 있다. 이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지 참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너를 되게 좋아하는데 너 없이도 된다는 건 네가 없어도 된다는 게 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네가 너를 보지 않아도 그런 그리움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 마음이 커져가지고 더 보고 싶다 이런 말이죠. 사랑, 그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은 그런 울림이 전해지는 그런 시인데요. 이것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우리 5차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중간 점검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미완성된 거 봤습니다. 그 미완성이지만 여러분 정말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지금 요거 영상을 보면서도 실시간으로 한번 여러분 같이 재구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지금 영상이 있지만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과 지금 재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 문학작품 여러분 지금 이 고른 문학작품을 우리가 재구성해 보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문학작품을 재구성하고 감상을 나누는 것이 자, 왜 이렇게 좋은가? 왜 좋은가? 문학작품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느꼈을 겁니다. 제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예시로 뭐랄까 김소리 진달래꽃 소설로 했는데 사실은 좀 망했어요. 너무 좀 뭐랄까 처음이 너무 길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해보다 보니까 그 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내용, 형식, 갈래, 맥락, 매체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치? 더 잘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보니까 형식을 어떻게 하냐 그럼 시를 형식을 바꾸다 보면 이 형식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더 잘 깊이 있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조직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요. 또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왔습니다. 그쵸? 여러분도 좀 다른 친구들 보면 우리가 더 잘해 이런 것도 있지만 와 진짜 너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 그 태도를 우리가 한번 길러봤습니다. 그쵸? 어떡해요? 여러분 소통도 해보고 다른 친구가 다른 친구가 한 것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아무래도 조금 더불어 살아가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나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차시 예고입니다. 우리 6차시 패들렛이 있습니다. 6차시 패들렛에 감상을 나눠봅시다. 근데 6차시 했는데 자, 여기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감상한 느낌 제목을 이렇게 정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 저는 진달래꽃을 재구성한 후 라든가 아니면 뭐 친구의 작품을 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든 적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쓰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지금 제가 사실은 지금 졸려서 많이 못했습니다. 워낙에 좀 글빨도 없는데 글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봐요. 야, 여러분 너무 대단해요. 잘했어요. 그냥 간단한 거라도 좋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친구들과 작품을 재구성해 보며 느낀 점이나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보며 좋았던 점, 배웠던 점, 깨달은 점, 느낀 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여기는 여러분이 제가 익명으로 해도 될 정도로 설정해놨으니까 로그인 안 해도 되니까 익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사진이나 파일 같은 걸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그쵸?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요 수업을 처음 해봐가지고 좀 미흡한데 여러분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여러분과 하면서 요거를 좀 다듬어서 좀 더 나중에 좀 요거를 이렇게 뭔가 전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너무 잘했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 안녕.